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트 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수동 운전을 오래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트 포지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향을 담당을 하는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페달, 특히 이제 뭐 자동 변속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트를 좀 뒤로 많이 이렇게 빼서 약간 눕듯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시트 포지션이 글쎄요, 저는 편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코 이제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히 이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이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포지션 자체가 뒤쪽으로 많이 가 있고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대로 힘을 주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거의 지금도 무릎이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거의 한 110도 이상을 넘어가는 정도의 무릎 각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90도 정도로 약간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에 무릎에 줄 수 있는 이 반발력의 힘과, 그 다음에 거의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발끝에 줄 수 있는 힘의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릎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무릎 관절까지로 이어지는 전체 관절의 힘을 다 모아서 발끝에 전달해 주는 것과 발목과 무릎 일부의 힘만 전달이 되는 것은 힘의 차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한, 특히 이제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풀 브레이킹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제동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앞뒤 거리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한 가지 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1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각도로도 지금 끝까지 밟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클러치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달캠 쪽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거의 완전히 펴야지 밟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클러치를 밟았을 때 들어가는 이 깊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보다 더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에서는 이 클러치를 밟았을 때 기준으로 아무래도 앞뒤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몇 번 정도 조작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변속기가 고장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클러치를 완전히 끝까지 밟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변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속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를 끝까지 다 밟은 상태에서도 무릎 각도의 여유가 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각도로 봤을 때 대략 제 기준에서는 한, 아까 풀 브레이킹 했을 때 무릎 각도가 한 110도 정도라고 했었는데 110도에서 한 100도 정도 클러치를 밟았을 때의 그 완전히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 각도가 한 그 정도가 나오게끔 이 앞뒤 간격을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간혹 보면 이제 클러치를 밟는 것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뭐 어느 정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클러치를 솔직히 아무리 밟는다고 하더라도 한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 그러더라도 뭐 왼쪽 무릎에 그다지 특별하게 어떤 부담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저도 운전을 한 10년 넘게 지금 수동 운전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막히는 길도 당연히 이제 많이 다니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적당한 간격을 설정을 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아니라 적당히 내 몸에 편안한 정도의 자세, 그리고 힘을 좀 제대로 줄 수 있는 자세로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특별히 클러치를 밟는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절이 정상이라는 범위 내에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좀 뒤로 많이 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클러치를 밟게 되면 무릎이 거의 펴진 상태에서 발끝의 힘으로 어떤 턱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우리가 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 무릎 뒤쪽 요 부위 인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계속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혹시 아닌지 한번 앞뒤 간격을 점검을 해보시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클러치를 완전히 밟았을 때 무릎이 한 110도 정도 범위 내로 각도가 설정이 될 수 있게. 자, 이거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각도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키가 한 179cm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기준에서는 한 요 정도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하고의 거리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분노의 질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실생활에서는 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차를 하는 상황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양손을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한 손으로 운전을 못해서 양손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습관이 이제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 때 이제 지속적으로 한 손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이 긴장이 되면 두 손을 잡긴 하겠지만, 평소 때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빠르게 조작을 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의문이죠. 그래서 평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평소 때에도 심지어는 주차하는 상황에서까지도 저는 양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돌린다 하면 거의 양손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엉덩이를 시트 끝부분에 딱 붙이고 앉았을 때, 이제 등받이에 딱 기대서 앉았을 때 양손을 뻗으면 손목 부분이 림의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 포지션을 잡아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요거 이제 체형 문제 때문에 팔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앉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고, 좀 사람들 간의 편차가 있겠죠. 자, 근데 바꿀 수 없는 그 지점을 보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페달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페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뒤 거리를 맞췄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한 클릭 정도, 지금 제 차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릭 단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한 클릭 정도는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넓은 범위로, 예를 들면 내가 팔이 이렇게 뻗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좀 멀게 느껴져서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좀 가깝게 느껴져서 민다든지 했을 경우에 페달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일단 페달 포지션을 좀 먼저 맞추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트의 전후에 포지션을 먼저 잡는 편이에요.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어링 휠하고의 거리를 맞추는 편인데,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시트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시트를 뒤로 밀어서 약간 눕듯이 운전을 하시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꽤 누운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후의 포지션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등받이를 눕히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 팔목에 닿던 이 림 부분이 지금 등받이를 붙인 상태에서는 손바닥 가운데 정도까지밖에 닿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어떤 자세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자, 주변에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자,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등받이는 꽤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 자, 등이 그 시트에 등받이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떠 있는 상태로, 심지어는 목도 약간 거북목인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기대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는 시간 동안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비어 있는 공간은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는 고스란히 몸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이 고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아까처럼 또 뭐 어떤 스티어링 휠을 긴박하게 양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깨 쪽이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에서 이 양팔을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등받이를 좀 앞으로 세우는 걸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데, 자, 어느 정도 세울 것인가는 이제 어떤 주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맞췄었던 처음 이제 시트 포지션이죠.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손목 혹은 손목의 끝부분, 여기 손날하고 여기 손목 뼈라고 하나요? 요 부분 정도까지 닿을 정도까지만 이제 어깨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 정도까지만 이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만 돼도 등받이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의 운전을 하기에는 뭐 거의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뭐 좀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킷처럼 이렇게 좀 거의 한계에 가까운 주행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한 클릭 정도 좀 더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헬멧을 쓰게 되는 뭐 서킷 주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 때문에 더 세우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좀 구부러진다던가 하는 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서킷 주행 하시는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빼서 이제 반대쪽으로 끼우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어깨 쪽이 시트에 좀 단단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편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한 클릭 정도를 더 세워서 주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 클릭만 더 세웠는데도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손목 부분이 겨우 닿는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어깨를 완전히 밀고 심지어는 스티어링 휠을 살짝 민 정도, 압박을 하는 정도에서도 손을 뻗어보면 쉽게 손목 부분을 넘어갈 정도로 스티어링 휠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제 시트를 조절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요 한 클릭을 움직여주는 정도가 굉장히 포지션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체감이 크게 되는 정도의 이 포지션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일상주행을 할 때는 저는 한 요 정도로 맞추고 있고요. 자, 이 정도로 맞추게 되면은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뭐 9시, 3시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는 게 일반적인 파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9시, 3시 혹은 뭐 10시, 2시 얘기를 하죠. 자, 이 상황에서 최대한 180도 이상으로 돌릴 수 있는 범위 내로 최대한 돌려보면, 자, 어깨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180도까지는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네, 무난하게 돌아가죠. 자, 여기서 한쪽 어깨를 살짝 뗀다 그러면은 좀 더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한 90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270도 정도까지는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70도, 그냥 180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상주행에서는 뭐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아주 좁은 골목이 아니면 무난하게 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 조향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 어깨 그리고 내 엉덩이가 시트에 단단하게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 주셔야 안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 체형 기준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아 놓게 되면, 자, 손을 내렸을 때 기어 레버를 잡는 위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자, 변속을 했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쪽부터 가장 먼 쪽까지 보자면 가장 가까운 쪽이 2단이 될 텐데, 자, 2단으로 변속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가장 먼 쪽은 6단이 되겠죠? 5단이 되겠네요. 자, 5단 들어가는 상황 이렇게 보면은 팔 범위, 움직이는 범위가 크게 어떤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 레버하고 스티어링 휠이 가까운 그런 류의 차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86이라든지 뭐 MX5라든가 이제 이런 좀 차체가 작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스포츠 주행에 특화된 운전석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이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좀 더 기어하고 한 몸이 되는 느낌. 저기 기어 레버를 조작하는 포지션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변속을 할 때 이 레버가 좀 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3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5단 같은 경우에는 주행에 따라서는 좀 많이 넣게 되는 단수가 될 텐데, 3단, 5단을 넣을 때마다 만약에 거리가 좀 애매해서 팔을 좀 많이 뻗어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좀 변속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낭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낭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클러치를 밟을 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이 많이 펴지게 되면 이 관절 부분에 계속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쉽게 피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기어도 마찬가지, 이 편하게 관절이 어느 정도 가볍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은 변속을 할 때 피로도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을 레버 쪽에 바짝 당겨서 변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힘 자체가 작다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변속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하고 같은 거겠죠. 그래서 힘의 이제 작용점이 좀 가까워짐에 따라서 좀 더 작은 힘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멀어지게 되면은 좀 더 많은 힘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요 간격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피로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좀 더 정확한 조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 가지만 한번 꼽아보라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동 변속기에서는 클러치 기준으로 이 거리를 잡게 되면 브레이크는 무조건 무릎이 풀브레이크를 밟아도 90도, 한 100도도 넘기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앞뒤 간격, 클러치를 이제 여유 있게 무릎 관절에 좀 여유를 두고 밟을 수 있을 정도의 앞뒤 포지션을 잡아 놓으시면 당연히 브레이크는, 오히려 이제 브레이크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좀 불편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페달의 높이를 이제 어떤 다른 장치 같은 것들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좀 바꿔서 타기보다는 제가 그냥 차에 적응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쪽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적응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타고 있고, 자, 브레이크가 좀 가까워지면 또 하나의 이제,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차,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에서 하고 이제 대부분의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수동 자동차에서 아마 해당되는 사항일 텐데, 이 브레이크 페달이 가속 페달보다 좀 많이 높게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뭐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다든지 해서 이제 시트를 조금 뒤로 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조금 더 펴지게 만약에 세팅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힐앤토 같은 테크닉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될 때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보다 좀 많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미 무릎이 좀 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속 페달을 치게 될 때 무릎에 여유 공간이 없게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처럼 무릎에 여유가 많이 남게 이제 셋업을 해 놓는다면, 여유가 남으니까 가속 페달을 칠 때 조금 더 무릎을 펴줄 수 있는 이제 가용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패턴에서는 뭐 나름 타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렇게 이제 시트를 좀 당겨 앉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준에 맞춰서 룸미러라든지 뭐 사이드 미러라던가 이런 사각지대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미러 설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는 거의 제 차의 앞쪽 문, 도어 핸들 살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도어 핸들이 약간 보이고, 그리고 뒤쪽 도어의 이제 절반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높낮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가 보이게끔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차할 때 하거나 뭐 차로 변경하거나 할 때 정도 상황에서만 사실 사이드 미러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요
양 옆에 있는 어떤 물체라던가 이런 거리감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될 정도만 잡아놓고, 간혹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의 차를 타다 보면 사이드 미러를 과하게 자신의 차가 좀 많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이드 미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각을 막기 위한 용도니까 좀 더 외부 환경들이 멀리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차로, 완전한 두 차로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 개 차로 반 정도 보이게끔 이렇게 외부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정도 각도로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하고 제 몸이 타이트하게 밀착이 돼 있는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지만, 자, 그런 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시트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이게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운전하는 자세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트는 당겨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깨도 떨어져 있고 목도 당연히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시야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시트를 이제 당겨서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습관 교정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운전을 하는 동안에 최대한 어깨는 시트에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도 뭐 험로를 가는 경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 차는 지금 이제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 차이다 보니까 머리를 붙이고 운전하고 있으면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 벽돌로 바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나 좀 요철이 많은 곳 다니면 머리가 막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자, 그런 제 차 같은 차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도로를 다닐 때는 이 헤드레스트 쪽으로까지 이렇게 많은 요철이 전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헤드레스트도 살짝 좀 당겨서 머리가 이제 내가 편하게 눕히고 있을 때 전방 시야각이 좀 잘 나오는 정도의 포지션으로 맞춰 놓고서, 자, 그 자세로 몸이 시트에 딱 밀착이 되어 있는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운전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좀 편해질 것이고, 그게 편해지면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빠른 타이밍에 지연 시간 없이 페달 조작은 물론이고 스티어링 휠 조작 등등, 뭐 기어 레버 조작 등등을 지연 시간 없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해낼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빠른 운전 그리고 뭐 스포티한 운전,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안전이죠. 빠른 페달 조작, 그 다음에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 조작,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무엇보다도 뭐 어쩌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찾아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잘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부분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을 이제 차 전방 쪽이나 아니면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밀거나 당길 수 있는 요 텔레스코픽 기능, 그 다음에 틸트 기능,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츠카에 가까운 자동차일수록 이게 지금은 약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닥하고 거의 직각에 가까운 정도로 점점점 세워지는 쪽이 스포츠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트럭 같은 차들은 이게 좀 많이 누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차의 범주에서 좀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완전히 스포츠카라고 얘기를 하긴 좀 애매한 측면이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세워져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눕혀져 있는 성향에 가까운데, 자, 눕혀져 있는 성향에 가까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이 멀어지는 반면에, 자, 아래쪽이 내 몸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제 시트에 보면은 여기 이걸 뭐라 그러나, 그 럼버 서포트라고 하나요? 네, 요 지지하는 쿠션, 그 다음에 여기 수납함,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신체, 내 옆구리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휠을 양손으로 조작을 하다 보면 이 팔꿈치 부분이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이제 마무리를 한번 드려볼 텐데, 자, 스티어링 휠을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될 때 이제 당겨주는 쪽하고 미는 쪽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휠을 돌려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왼손이 스티어링 휠을 밀고, 자, 미는 쪽은 팔꿈치가 멀어지니까 뭐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겨주게 되는데, 이 당겨주는 상황에서 이제 팔꿈치가 걸린단 말이에요. 자, 걸리게 되면, 자, 그때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꺾어서 조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이제 당겨주는 쪽 팔에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돌리게 되면 더 이상 팔꿈치 때문에 걸려서 여기가 당겨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팔꿈치는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들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목의 관절이 조금 더 이렇게 꺾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자, 요 동작이 익숙해지셔야지 이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 특히 이제 시트를 좀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내 어깨나 내 등 부분이 시트에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런 양손 조작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자, 요 팔꿈치 움직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양손 스티어링 휠 조작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영상에서 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또 답글로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